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국거 법칙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즉 세븐해빗이라는 이 과정은 1인당 교육비가 100만 원이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왜 보낼까요? 아마도 개인 또는 조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고비용의 이런 교육을 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얼굴이 마음이 나타난다고 해서 얼굴이라 그러죠. 예, 얼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얼이 어디로 가버리면 얼간이라 그러잖아요. 얼간이. 그런데 3일 교육 과정을 마치고 갈 때 되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부장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렇게들 대답들을 하십니다. 교수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해결할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사라져 버렸대요. 또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로 보였는데 이제는 기회로 보이는데요. 이렇게들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실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용어를 쓰게 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 관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저희들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좀 자기의 일과 삶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좀 관찰을 하고 살아왔던 것을 또 성찰을 해보니까 이제 그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피터 드러커는 일반인들은 당면 문제 위주로 살아가지만 리더들은요, 미래 기회 위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위기 속에는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일반인들은 위험을 바라보지만 리더들은 기회를 바라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태도와 행동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옛날에 시두겟 사이클을 써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6번째 록국거 법칙입니다. 이분법적 관점인가 시너지적 관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짐 콜린스의 빌 투 라스트라는 책인데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 69페이지에 보면은 짐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아라는 이 악령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엔드라는 영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아라는 악령을 떨쳐버리고 엔드라는 영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것도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죠. 전자는 오아로 연결을 했고요. 후자는 엔드로 연결했다는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아로 연결했을 때하고 엔드로 연결했을 때, 그죠? 결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엔드적인 사고를 시너지적인 사고 또는 시너지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이게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인데 말이죠. 시너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사회에서는 절충을 잘하는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절충은 뭡니까? 절충은 이게 절충입니다.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뭔가 분명해집니다. 이걸 숫자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1 더하기 1이 1과 2분의 1이 되는 것이 이게 절충이거든요. 컴프로마이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1 더하기 1이 2도 안 되는데 잘 한다라고 능력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이서 만나가지고 1 더하기 1이 1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는요, 1 더하기 1이 둘이서 만나가 아무것도 생산 못하는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만나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 전쟁으로 간다든지 파괴적으로 가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1과 3 속에서 1 더하기 1이 1밖에 안 되거나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1과 2분의 1만 되어도 우리는 이것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다면 1 더하기 1이 1과 2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잘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절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시너지를 알게 되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의 정의는요,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parts라고 그래요. 전체는, 여기 전체지 않습니까? 전체는 요 부분의 합보다도 크다. 이게 시너지의 정의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도 커야 돼요. 같거나 더 작으면 이건 시너지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우리는 시너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뭔가 수량이 더 많아졌을 때, 높아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시너지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널판지가 있습니다. 널판지를 내리치는데 10kg 장력으로 내리치면 부러지는 널판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두 장을 올려놓으면은 이론적으로는 20kg 장력으로 내리치면 부러져야 됩니다. 부러질까요? 부러지지 않을까요? 안 부러집니다. 두 개가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항하는 이 수치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시너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요, 품질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시너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향악단 100명이 올라가 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한 학기만 연주를 할 때 더 품질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더 멜로디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다른 악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너지의 본질이 또 다름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전부 다 다른 악기를 연주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뮤직이죠 원더풀 시너지라고 그랬어요. 더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요, 내 혼자 가면은 어떤 고객 설득이 안 되는데 팀장하고 가니까 고객 설득이 되어져요. 이럴 때 우리는 시너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는 내 혼자로서는 뭔가 미션이 왔는데 해결을 못하는데 팀이 서로 콜래보레이션 하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아이디어로, 그죠? 이 브레인스토밍이 이어져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시너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NGO 활동을 할 때 제 상사가 나이는 어렸습니다만은 국장님, 둘이서 합하면은요 600명, 개인 6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시너지인지 몰랐습니다.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시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너희 둘이 땅에서 너희 둘이 합심하여, 그죠?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도
리더십 관점에서 볼 때는 시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스스로 합심하여 그죠? 이렇게 함께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일어난다, 되어지게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마 시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이런 시너지에 사실은 좀 익숙합니다. 서양은 컨프론테이션, 대치 개념이에요. 51%가 49%를 잡아먹는 이런 대치 개념인데 우리는 그런 이원 사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사문 사상 속에 사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천지인 이것도 사문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떤 문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그죠 삼태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태극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생겨나는 거죠. 태극이라는 것은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음양. 모든 지금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음양의 어떤 이 조합으로 인해서 뭔가가 생성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과 악도 있고요. 옳고 그름도 있고 그렇게 하여튼 음양입니다. 한쪽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아주 이렇게 밝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어두운 마음도 있고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이렇듯이 음양은 만물 생성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음양 오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양이 태극인데 그것보다도 좀 더 수준 높은 것이 삼태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태극은 네가 오를 수도 있고 내가 오를 수도 있지만서도 그 사이에 뭔가가 다른 것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가 옳든지 내가 옳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죠? 어떤 그런 대치 개념이 강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그 사이에 뭔가 더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창의적인 협력이 존재할 수도 있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상대방을 항상 이기려고만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죠? 좀 더 여유롭고 사람들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또는 결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죠? 그러면 태도도 달라지고 결과도 좀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회의나 미팅 같은 걸 할 때 일반 팀원들이 말이죠, 전부 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네 건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리더는 엔더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런 말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팀이 잘 되자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열이 되었을 때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목뜻이 서버리면, 목적이 분명해져 버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뜻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세우는 사람이 리더인 거죠.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의 관점, 그죠? 이분법적 사고를 할 것인가, 시너지적인 사고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36번째 로쿠코 법칙, 이분법적 관점인가 시너지적 관점인가 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